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15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때 프랑스 교민들이 들었던 펼침막 글귀입니다. 이를 두고 통합진보당이 주도했다. 친북단체가 적극 가담했다. 여당 국회의원과 수구 언론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를 준비했던 프랑스 유학생 김민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국민TV가 뉴스특보로 단독 생중계해드렸던 조용기 목사의 비리와 불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교회가 신도들 몰래 조 목사에게 준 퇴직금만 해도 20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과거 불륜을 덮기 위해 정모 여인에게 건넸다는 15억 원의 영수증과 각서, 그리고 그 돈 15억 원을 주고 그 여인으로부터 회수했다는 조 목사의 물품들까지 공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2년 전 일부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며 내놓은 변명을 다룹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공갈통은 그가 헌금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대리운전 1544-9411. 봉화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사원 정봉주입니다. 김장철에 꼭 필요한 삼관왕 절임 배추를 한관왕이 뭐냐? 1관왕 고냉지, 둘째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 일교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입니다. 일교차가 좋으면 배추가 아삭아삭거려갖고 삼관왕 절임 배추 지금 즉시 주문해 주십시오. 이거 안 팔리면 봉봉협동조합 망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배추라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봉봉협동조합 문의전화 070-4272-2800 070-4272-2800. 이거 한번 먹어보면 다른 배추를 먹지를 못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목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올라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회 안에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장로 30여 명이 어제 서울 종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용기 원로 목사와 그 일가가 수천억 원대의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순복음 선교회가 1992년부터 98년까지 CCMM 빌딩을 건축하면서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643억 원만 돌려주고 9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로들의 주장입니다. 또 조 목사는 2008년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퇴직금 200억 원을 받았는데 교회 내에 주요 의결기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액수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퇴직금 200억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2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입니다. 네, 2억 원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월 은퇴한 양반이 월 7,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하죠. 연봉도 아니고 월급 7,500만 원. 자, 또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5년 동안 연간 120억 원, 총 600억 원의 특별 선교비를 조용기 목사가 받았는데 이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런 장로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장남 조희준 씨가 5만 명에게서 모은 국민일보 평생독자 회비 342억 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것에 더해서 모두 2,400억의 교회 관련 재산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베데스다 대학 교회가 지급한 105억 원의 이런 사용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에서 나온 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억대 빼돌렸다. 조용기 목사 일가가 이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목되는 부분은 이거였죠. 조용기 목사와 혼외 관계 논란이 있었던 파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 정모 씨에게 조용기 목사가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억을 주기로 한 각서와 3억 원을 두 차례 건넨 영수증 사본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 쪽은 사실이 아닌 의혹적이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겨레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물주인 신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뭐 국민문화재단을 세워서 한국교회에 헌납했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회장이 누굽니까? 자기 둘째 아들 아닙니까? 조 사무엘 민재. 네. 예. 한국교회 헌납했다면서 그쪽 회장직은 또 자기 아들한테 갖다 주는 건 또 뭡니까? 이게 헌납한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오늘 국민일보 조민재 씨가 회장으로 있는 국민일보는 뭐 이런 그 기자회견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조용기 원로 목사에 대한 음해성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뭐 내용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을 전하는 형태였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건의 내용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거나 조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주작된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의 소문을 재각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의 소문을 재각색한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이 그러했나요? 안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예.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이진호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예. 70%는 새로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예.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비리 의혹들이 어제 제기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영기 목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그래서 돈을 건넸다는 그런 장로의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고요. 또 교회 공식 기구의 그런 조사 내용 또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불륜과 관련해서는 교회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이미 9월에 했고 예. 결론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예.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에 대해서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죠. 예. 네, 그건 이제 교회 공식 기구에서 결정한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만 조금 예. 전에 김 PD가 말씀하신 퇴직한 이후에도 조영기 목사가 월, 네. 연이 아니라 월 7,500만 원씩 받고 있는 그 돈, 네. 그 돈의 일부를 국민일보가 대고 있다고 어제 기자회견하신 분들이 네. 발표를 했고 예. 제가 어제 특보를 하면서 물었죠. 예. 증거가 있느냐, 예. 그냥 의혹이냐 예. 그랬더니 다른 부분들은 의혹이면 의혹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퇴직금 200억 원을 가져나간 것, 네. 그다음에 월 7,500만 원을 교회와 국민일보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네.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말 이게 유언비어라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도리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순복음 교회 자체도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또는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 예. 소송해야죠. 예. 법적 대응해서 넘어갔다는 그런 돈들, 그 무수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회 돈들이 정말 이 조영기 목사 일가한테로 빼돌려졌는지 네. 검찰에 계좌를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정모 씨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주장되는 네. 정모 씨에게 간 15억 원도 네. 수표 상태로 갔다니까 수표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법적 대응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수사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레토릭에 그칠 수가 있어요. 네, 수사 레토릭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야 돼요. 예, 정말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정도의 아무 무의미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면 왜 조영기 목사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단상을 점거해서 기자회견을 회방 놓습니까? 하여간 그런 내용은 국민일보에 없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하상욱 장로님과 또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역시 왜 국민일보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아주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주에게 장악된 신문. 사주가 누굽니까? 결국 조영기 아닙니까? 조영기에게 장악된 신문. 이런 신문에서 조영기 관련한 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점. 따라서 국민일보는 정말 언론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나 기본적 양식을 갖추기 힘들다. 적어도 조영기 관련한 기사에 있어서는 아주 불량 기사의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맞섰던 기자들이 징계당하고 해고당하고 예. 그래서 참 안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국민일보 기자들께 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더 힘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백상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 백상현 기자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동아일보 오늘 6면을 보면은 조그맣게 나온 기사입니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 아마 일전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다.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오늘날의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신반인. 이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네, 남유진 구미시장.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장으로 뽑아줬는지 참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 현 정권 실세지요. 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소환 때 밝힌 내용. 이 곱씹어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울부짖듯이 읽었다. 본인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출처와 관련해서 이거는 찌라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전에는 정문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한 것인데 정문원 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이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말한 내용은 정상회담 회의록과 일치합니다. 예. 아니 틀린 그 소스를 인용했다면서 어떻게 정확한 소스의 것을 읽을 수 있는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이분이 반신반인 아닌가요? 정말 반신반인이네요. 예. 찌라시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는데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무성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은 국정원만 갖고 있던 이런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찌라시를 통해 세간에 나돌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찌라시 만드는 사람들을 정보본부 하게 해야 돼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거짓말일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키를 준 여당 최고 실세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입수해서 대선에 활용해 놓은 의혹을 벗으려고 찌라시가 출처라는 상식 이하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네. 하여튼 뭘 피하려다가 뭐에 치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려고 국정원을 희생시키는 참 이런 사람이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비극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요. 295개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해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78명 가운데 34명, 그러니까 45%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당시 선대위에 참여하는 등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은 어땠느냐? 32%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은 현재까지 45%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45%나 된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의 기준은 무엇이냐? 대선 선대위, 또 인수위 참여 인사, 대선 당시 후보 지지 조직에 참여한 인사, 지난해 총선 이후 여당의 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기타 부적격 인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45%라는 겁니다. 네. 형님 인사, 보훈 인사. 조금 전에 MB 정부 때 낙하산 규모가 30몇 %라고 2%. 예, 32%. 예. 지금은 45%. 예. 비교 기준은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부대보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부대가 더 막강해졌네요. 네, 형님 인사, 보훈 인사 때보다도 더 높았는데. 네, 오늘 남동생 인사, 보훈 인사 뭐 이런 거네요. 오늘 다른 신문들 예. 공공기관 문제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다뤘습니다. 예. 현호석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런 발언한 것을 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계기로 신호탄으로 쓴 모양인데 네. 조선일보 수협 아직도 구시대 경영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예. 현 부총리 말 전하고 있고요. 일면에서요. 예. 중앙은 빗구렁에서 흥청대는 공기업 손본다. 예. 이게 박근혜 정부가 뭔가 이 구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예. 그런 보도인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경향신문에 박근혜 정부 새 공공기관장 낙하산 45% 예. 이런 기사 그리고 예. 또 세계일보가 오늘 13면에 실은 기사가 이게 있더군요. 예. 요란한 공기업 개혁 또 말로만 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세계일보가요? 네. 어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보게 하는 신문들이 있는가 하면 네. 정부가 한마디 하니까 아주 손보기에 나선 개혁을 마치 하려는 듯한 그런 인식을 주는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들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도 말이죠. 이
과거 정권 인사들을 내쫓을 때 비슷한 레토릭을 썼습니다. 네. 예. 파티가 끝났다면 전 정권 인사들의 파티가 끝난 거네요, 보니까. 새로운 파티가 시작됐다. 그렇죠. 서울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 등 국제사회가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 저활용 지표가 있습니다.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일거리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임시적인 일이고 항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노동 저활용 지표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가 마련한 이런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식 실업자의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한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준비생 등 그동안 실업률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 실업자를 모두 합한 체감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12.5%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공식 실업률은 2.8%입니다. 4.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통계청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권의 어떤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 기준을 바꿔서 혹은 뭐 발표할 시점에 발표하지 않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선에 여당 후보가 유리하게끔 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ILO 노동처 활용 지표 이걸로 앞으로 계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통계를 의식해서라도 이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 정부는 뭐 계속 한시적인 일자리 이런 거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소명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뭐냐?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훑어봤는데 정당 해산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8,000쪽이나 만들어서 냈는데 그게 불충분하대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8,000쪽인데 말이죠. 8,000쪽 만드느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또 해산 명분이 워낙에 또 미약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8,000쪽이나 만들었으니 또 얼마나 그 고생의 그 강도가 더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하는 날입니다. 선관위가 각 당에다가 결국 진보당에게 오늘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6억 8천여만 원인데 조선일보는 그게 매우 아까운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헌재 결정 늦어져 통합진보당 오늘 보조금 받는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니, 이 법무부가 허술한 자료를 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정부에다가 보완명령 내려라.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통합진보당이 보조금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 보정명령 내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예,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이게 수법인 게요. 예. 기사에는 있어. 기사에 작은 글씨로 있어요. 예. 근데 제목을 이 기사 내용을 알면 쓸 수 없는 제목을 뽑습니다. 예. 또 제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자. 헌재 결정 늦어진 것을 탓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법무부 빨리 해달라 촉구에 헌법재판관 어제 전원회의 검토 시간 부족 추가 자료 요구. 보정명령이 아니라 검토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게을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에게 보조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제목에 검토 시간 부족이라고 따옴표 붙여서 넣었잖아요. 예. 기사 내용에는 보정 명령 내리기로 했다라고 돼 있고. 예. 참 이 수법에 참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수법이 반복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 내부 구성원들도 반성을 네.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 이전에 그 독자들이 내가 보고 있는 신문, 내가 돈 주고 보고 있는 신문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 점에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국민TV 뉴스바가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 새로운 코너 예. 오보의 역사. 예.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보의 생산자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가 만약에 없다면은 오보의 역사 그 코너도 없어지지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뭐 과장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오보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안별로 접근하는데 조선일보는 안 빠지고 걸려들어요. 네. 그 헌재 결정 늦어지는 거. 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게 과연 법규를 위반했다는 판결들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그 법규대로 하면 자신들이 자꾸 지니까 네. 이 법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정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참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또 비유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으로 불량식품을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양소가 빠진 불량식품이에요. 진실이 빠진 언론이 뭐 영양소가 빠진 불량식품 아닙니까?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조선일보 기사는 좀 덜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꼽아봤습니다. 중앙일보를 가보면은 아주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경기지부 문모 수사관이 밝힌 내용이 주목됩니다. 네. 문모 수사관은 그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 이분이 뭐 녹음을 해서 그 국정원에다 넘긴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문 수사관은 이모 씨를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질문에 제보자가 2010년 5월 20일쯤 국정원 신고센터인 111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 수사관에 따르면은 이모 씨는 일주일 뒤 111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 년을 살아왔다. 새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해 7월 20일 수원의 호텔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녹음하겠다라는 제안 역시 이모 씨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모 씨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가 9월 3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날 초대 게스트가 바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모 씨를 지목하면서 이분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느 때부터인가 올해 초 정도로 파악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심지어 하루에 1,000만 원대 도박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또 운영하던 당구장도 바지 사장을 세우고 집도 옮기고 빈집은 국정원이 지키고 이렇게 잠적을 했다. 또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준비를 한다고 이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빚에 오랫동안 쫓겼던 사람이 갑자기 윤택해졌고 이 사건 직전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취를 감췄고 이민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거액의 도박 자금에서 이민 비용까지 마련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희 대표가요. 예. 네. 어제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나왔잖아요. 예. 중앙일보에 보면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예. 우산 쓴 사람이 보이네, 실내에서. 그래놓고 이 목도리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실내에서 우산 쓰는 이 진풍경. 이게 풍작 아닙니까, 이 그림이?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증언할 때는 가림막 뒤에 있었고요. 예. 아니, 그 실내에서? 네, 실내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예. 복도에서 재판정으로 들어오면서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이 국정원의 트레이드 마크군요.
예. 요즘 그런데 이석기 의원 체포할 때 예. 연행에 갈 때 예. 얼굴 다 내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지금 뭐 국정원 하면은 김하영 씨 그 왜 모자 눌러 쓰고 이 목도리 두르고 이런 그 모양으로 이제 다니는 것을 왜 그 만평가들이 그대로 다 묘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네. 하면 그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니 뭐 보란 듯이 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국정원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예. 그 김하영 씨의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영 씨가 희화의 대상이 되니 상징처럼 되니까 예. 남성 요원에게 우산을 들려준 거죠. 예. 앞으로는 이제 우산 든 국정원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겁니다. 실내에서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입장을 한. 예. 어제 무슨 비를 피하려고 이러나? 그러게요. 네. 어제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2차 공판 증언 과정에서 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녹취록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다. 네, 용량이 많아서 삭제했다. 예. 일부 원본이 없다면은 당연히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해시값이라는 게 있대요. 네. 원본과 예.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뭐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해시값을 비교해서 그 복사본의 그 진정성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시값 자체도 제시가 안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뭐 수정한 걸 두고 바로 잡은 걸 두고도 아니 그 원본이 더 초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원본을 훼손을 해요? 이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우산 쓰고 다니는 겁니다. 이 비난의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박스 기사로 나오네요. 아니 경찰이 민간인 사찰한 게 어떻게 사회면 14면에 실릴 수가 있나요? 경향신문 14면 보니까 강원경찰 좌편향 활동 예상된다는 이유로 좌편향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예방적 민주주의고요. 네, 예방적 민주주의. 아니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민간인 사찰을 합니까? 이게 법으로 금지된 건데 왜 이렇게 버젓이 하고 다녀요? 이게 조금 전에 김 PD께서 이런 기사가 왜 14면에 나오냐고 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예. 그나마 진보 언론이니까 뭐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예. 조선일보에는 구경도 못합니다. 이거. 이게 왜 이러냐면 예. 이게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이 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자꾸 저희 이 마음의 생각에 딱지가 예. 않게 되면은 예.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민간인 사찰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2010년부터예요. 그는 정권이 날아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니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민간인 사찰에다 계속되는 거짓말 이걸로 해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딱 그 패턴인데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이제 민간인 사찰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된 거죠. 네.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베 같은 사람한테 어리석은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간 문춘에 아베 총리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 오늘 한겨레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용했던 아베 총리 발언은 아직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고 했다는 일본의 보수 잡지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인용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평가를 제가 비유 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현실, 현주소, 정치 수준에 대한 비유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각종 보고서,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런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해 증권가 정보지 형태의 대화록 일부 문건을 입수해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형태의 증권가 정보지 또 전단지를 속칭으로 이렇게도 부르지요. 무엇일까요? 1번 찌라시, 2번 종이 쓰레기, 3번 옐로우 페이퍼, 4번 조선일보.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자, 황준호 기자 연결해보죠.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새 연준 의장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군요. 미국이 달러를 푸는 소위 양적 완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 특히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당분간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실업률은 아직도 높고 반면에 물가는 목표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일종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중앙은행이란 기관은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기관인데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오를 위험은 없으니까 다른 목표,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자기네 나라 경제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달러 값이 싸지면서 그 돈들이 개도국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끝낸다면 그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개도국들의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일단 미국이 당분간 유지를 한다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양적 완화를 끝내거나 또는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각국의 경제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크게 보자면 결국 개도국들이 미국에 다시 수출을 하는 걸로 경기를 지키고 또 연착륙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값싼 자원이 개발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개도국의 상품을 수입하겠다는 그런 유인,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작아지니까 그 부분이 개도국들한테 지금 큰 고민이 되고 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교황을 표적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가톨릭 교회 부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피아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직자들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다는 의혹이 교황청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후에 성직자들한테 가난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촉구를 하고 또 바티칸 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면서 마피아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어떤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전한 그라테리 검사라는 사람은 마피아가 교황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을 찾으면 실행에 주저앉지 않을 거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참, 마피아하고 성직자들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한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 마피아들이 투자를 하고 또 돈 세탁을 하는 것을 교황청 관계자들이 묵인하는 걸로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뭐 동거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성직자들이 마피아 두목 사무실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많은데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피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이번 처음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 가디언 기사 말고도 또 얼마 전에는 가톨릭 교회의 보수파들이 교황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미국의 NPR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입장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보수파들의 동요가 조금씩 있다는 건데요. 그런 교회 내부의 저항, 그리고 또 마피아의 보복 같은 외부의 상황, 이러는 것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핀란드에서 핀란드 말로 수업을 하라. 이게 뭐 당연한 지침이 왜 나왔을까요? 핀란드의 알토 경영대학이라는 곳에서 가을 학기부터 석사 과정의 수업을 영어로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대학의 수업이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된 언어는 핀란드어여야 된다라는 교육 지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알토 경영대를 꼭 찍어가지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또 영어를 얼마나 사용할지 명확히 밝혀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됐으니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핀란드의 언어연구소는 대학은 핀란드어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한때 영어 수업을 많이 권장했다가 요즘에는 조금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모국어 사랑 차원도 있지만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영어 수업에 회의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 주간 문춘이 아베 총리 주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요즘에 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말을 했을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또 증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즘에 일본 주간지들이 한국을 세게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가요? 한중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군요. 예, 어제 국립외교원에 가서 한 말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또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서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으니까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관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인을 받는, 그래서 공유되는 이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우리 내부에 이미 뭐 뉴라이트다 뭐다 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면 조금 뭐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좋은 제안인데요. 근데 과거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위원장이었던 조광 고려대 교수가 2010년에 했던 인터뷰를 제가 어제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뉴라이트 사관하고 논쟁하는 그런 이중의 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말을 조광 교수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 뉴라이트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또 교학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우선 바로잡지 않고 이런 공동의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논란에 일본 학자들이 들어와서 일방을 도와주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도로 제안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 일본의 후소자 교과서라든지 그런 극우 사관의 역사 그거하고 뉴라이트 교과서들이 약간 일맥상통한다 이런 분석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이거 봐! 가족까지 공부해서 그 사람이 목사냐 이거 봐! 정신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있잖아! 잡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아수라장이 된 조용기 목사 비리 폭로 기자회견. 지금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에 소동거리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뭐 잘못하는 거야. 제가 말하죠. 많이 해봐. 정신 차려 정신. 많이 한번 해보라고. 많이 해보라고.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소용없어. 이거 다 언론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수업하면 더 이상한 거야. 알아죠. 이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회방 놓아봐야 소용없다는 조용기 목사 비리 폭로 장로들. 돈 놓으세요. 기자회견하려는 이진호 목사를 끌어내려는 조용기파 인사들. 망신시키는 거고 다른 교회 목사 데리다가 이게 뭐 합니까? 다른 교회 데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목사님 데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은 이건데 다른 교회 목사 데려다 놓고 왜 이러느냐? 교회 망신시키는 거냐?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폭력 쓰는 거야? 이거 부셨어 이 사람. 여기 부셨어 알지? 말 부셨어 마이크 부셨어. 조용기파 인사가 폭로하려는 장로를 밀치는데 기자를 밀면 안 되죠. 기자를 밀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지 말라고요. 기자회견하는 이진호 목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들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새끼들. 기자를 밀며 이진호 목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조용기파 인사. 이진호 목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는데 이에 조용기파 인사, 욕설을 하며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국민TV 생중계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는 등 행패는 전방위적이었고 한편 기자회견 핵심 발언자를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묶어두는 치밀한 방해 작전도 가동. 이진호 목사의 말. 그중에 이제 특히 이종근 장로라고 전 장로 회장으로 이번에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기로 했던 분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장로회 현직 임원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못 나오게 해서 지금 현재 가택에서 연금돼 있는 그런 상태로 기자회견들을 지금 방해를. 기자회견 방해하는 분들에게 부메랑이 될 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녹음 파일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더러 녹음기에 이런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대화록 삭제와 미의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와 수정본 미의관의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 후보자의 사퇴 여부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도 문 후보자의 사퇴와 연결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정치 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어제 공공기관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영기 목사의 재정 비리와 불륜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조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2008년 교회 재정 570억 원을 출연해서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설립했는데 2년 뒤 부인 김성애 한 세대 총장을 이사 및 회장으로 선임하고 장남 조희준 씨를 대표 사무국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재단 운영의 전권을 맡기는 등 재단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에서 문과생의 지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대입 정시 모집의 비중을 24.6%로 대폭 늘리고 수능 시험 점수로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시 모집군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꾸고 인문 계열의 논술과 자연 계열의 면접 구술은 폐지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재수생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이경일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돈 3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의 동생인 현역 국회의원도 범행의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가 보도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주간 문춘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승조였습니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진 많이들 보셨죠? 그 펼침막에 쓰인 문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 파리 지부의 기획이라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공개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프랑스 유학생 김민석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곳은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밤. 예, 밤 지금 자정 무렵이군요. 네. 네네. 예, 지금 유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파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집회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월에 시국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던 때였고요. 예. 여기저기서 시구 선언이 터져나오던 시기에 저희도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럽 교민들도 국내 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묻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몇 분 정도가 네. 준비를 하셨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분들은 10분이었습니다. 10분 정도였습니다. 예. 그 안에 김민석 씨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집회를 주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걸 주체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준비한 분들. 네네. 네, 뭐 그러면 플래카드, 그러니까 펼침막도 준비하시고 여기저기 네. 알리기도 하고 그런 네. 일을 하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회에는 몇 명 정도가 모이셨죠? 저희가 첫날에는 100여 명 모였고요. 예. 그리고 둘째 날에는 20여 명,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했었는데 네. 그것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참가와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2,000여 명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모였을 때 사진이 그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죠? 네네. 네. 지금 모인 분들, 네. 전원이 다 그 프랑스, 그 당시 파리에 거주하시던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펼침막 그 문구가 상당히 뭐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네. 뭐 속이 시원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문구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그거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뭐 네. 특별히 누구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네. 그 집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 문구를 정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현지 경찰에 그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네,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 경찰 담당자가 어떻게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알렸듯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저희들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집회를 불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불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었고요. 네. 그리고 집회 불허를 요청한다는 것은 프랑스든 어디든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 민주국가에 있어서 뭐 집회를 불허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주 위헌적이죠. 의구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사관이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현지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장에 경찰은 왜 나왔던가요? 프랑스에서는 집회를 할 때 경찰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신고한 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프랑스 경찰이 이제 그 배치가 되는데요. 네. 프랑스 경찰의 배치 이유는 집회 시위 중에 반대파라든지 혹시 어떤 다른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하면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네. 경찰이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시위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네. 한 것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집회를 방해하는 시도가 집회 전에도 있었어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제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희 여기 그 프랑스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교민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 저희가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게시판에 이런 집회에 나가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체류충 갱신을 할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체류층 갱신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뭐 파악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프랑스가 오히려 그 정치적인 망명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것들을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체류층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네. 댓글을 달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누가 올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내 언론, 일부 언론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집회가 네. 통합진보당이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진위가 가려졌는지요? 저희가요. 네. 집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집회를 어떻게 준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발언을 이렇게 통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검열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국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발언 형식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통진당 파리 지회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자유발언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가 통진당이 적극 가담했다고 이렇게 허위사실도 유포를 하는데 네. 저희 준비하는 가운데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단지 자유발언 기회에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종북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지금 공안정국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선 국민이 자기의 발언을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심지어 이 프랑스의 파리 집회가 심지어 통진당 파리 지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발언을 막을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집회를 불허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상 검증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요. 네. 국민에게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파시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물론 통진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네. 그것을 또한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예. 여하튼 그날의 집회에 준비하시고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10분 중에는 아무도 통합진보당원이 없었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였고 거기에 통합진보당 8위분의 관계자 한 분이 참석해서 발언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없고 단지 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집회가 통합진보당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친북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또 불북 친선협회 여기 회원인 프랑스인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사실입니까? 예. 저도 프랑스 분이 한 분 왔길래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실인데요. 이것 또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이 단체 이름을 고의적으로 오독을 했습니다.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예. 한국말로. 북한이죠. 불북 친선협회가 아니라 이 협회 이름은 아미티에 퐁스 꼬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미티에는 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퐁스 프랑스와 꼬회는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남한과 북한을 통합해서 코레라고 부릅니다. 코리아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아니고 남한만도 아니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북이 아니라
불한이겠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걸 고의적으로 북한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집회 이후에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회, 이게 구성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6월 달에 시구선을 할 때도 저희가 이 이름을 썼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결성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게 저희가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 모임이 있는데, 모임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지만, 네.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저희가 뭐 협회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위계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은 전혀 아닙니다. 6월에 시국 선언할 때 이미 모였던 분들이 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회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재불한인회에서 집회 이후에 어떤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임진태 의원의 제명을 청구하는 청원운동을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외에는 저희 아직 계획이 된 것은 없는데, 네. 지금 이 부정선거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 규명과 그리고 선거가 무효라는 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는 계속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진태 의원 제명 청원에는 몇 분 정도가 서명을 하셨습니까? 불과 어제 다음 아고라에 저희가 이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4천여 명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조금 전에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조치에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 중이시다? 네. 예. 혹시 정정 보도를 요청하긴 했습니까? 정정 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정 보도 해당 언론사에도 보냈고요. 네. 네. 그럼 아무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고라 이슈 청원란에 들어가서 일베 의원 김진태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네. 5,000명이 넘었군요. 아, 네. 지금 현재 5,050분이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김진태 의원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누구는 국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4조와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의원이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파시즘적인 누구는 국민이 아니고 자기 정치 집단과 자기 정치 이념에 합한 사람만 국민이라고 말하는 이런 파시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수치스럽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또 그것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이 이런 집회를 한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헌적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부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 안 하고 계신가요? 문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생 김민석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이름과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책 제목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 그리고 조 목사의 불륜 관계를 폭로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를 국민TV가 단독 생중계하면서 언론이 좀처럼 나서기를 꺼려하는 특정 종교 내부의 추악함이 속속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자회견 중에 조용기 목사 측 인사들이 회견장에 난입해 고함과 욕설도 모자라 음향시설은 물론이고 국민TV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마저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참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침 신문 칼럼들을 보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그 똑같은 이야기로 모든 신문에 지금 아침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엄불성설이죠. 그런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유언부의 수준이다 그런 또 얘기를 한 것도 봤어요. 어느 신문에. 네. 교회 정상적인 당의 기구 감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서 나온 일들인데 그거는 유언비어다. 그러면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윤리위원회 아니었던가요? 여자 문제는 윤리위원회고요. 네. 재정 문제는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네. 둘 다 교회 정상 당회 기구에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교회 안팎, 교계 안팎의 반응 그리고 특히 신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지금 그건 표본 조사를 저희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었던 신도들이 양쪽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도들은 이건 교회가 이런 불의한 곳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여성 문제 같은 문제는 교회가 가장 금기시한 일인데 네. 그걸 용납할 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용기 목사 측 인사들로 보이는 분들이 난입해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선까지 끊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확인이 되나요? 저희들이 아는 사람은 교회 장로들이 몇 사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종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모르던 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인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불량배까지 동원된 거 아닌가. 네, 그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예. 그 사람들이 어제 저희 회견장 앞을 점령해서 네. 고함을 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네. 그건 불량배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하 장로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 다니셨죠? 47년째입니다. 네. 근데 하 장로님 보시기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낯선 사람들이고.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어제 장로들 모임에서 네. 그럴 의사까지는 우리가 내비치지 말자. 네. 그리고 어저께 얻어맞은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예. 그런 정도는 감내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행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럼 멱살을 잡고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있는 장로님들은 조용기 목사 측의 장로님들은 행패를 부리시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죠.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장로들이요. 장로들께서도 같이 합세해서 하셨던 거죠? 합세는 그 사람들이 앞장섰죠. 예. 장로들이.
장로들이 앞장서고 정체불명의 낯선 분들이 뒤를 합세한 따로 합세한 그런 폭행이었습니다. 네. 물론 종교인들이시고 그런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겠다는.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될 반복될 때는 네. 그 경고성을 주기 위해서도 네. 그런 것을 법적 대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장누님은 조영기 목사와는 어떤 관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네. 교회 많은 직책도 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서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에 참 큰 힘이 될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모셨습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그 가족이 중심이 돼서 예.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고 네. 모든 그 중요한 부서에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시점상 언제쯤인가요? 199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행패를 부리신 분들이 조영기 목사의 지시를 받고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목사가 타락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회를 방해하도록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제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실체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또 누가 계시죠? 여성 문제를 가지고 네. 얘기한 이모 장로가 계시는데 네. 그분은 어제 자기 집에서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협박 전화가 오고 네. 그래서 회견장에 못 나가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못 오고 있다. 네. 나가려면 이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아라.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 나가지 마라. 그래서 못 나오고 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이 장로께서 그러면 감금이 된 겁니까? 감금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거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이 장로님 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댁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 장로님께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던가요? 네, 부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장로님하고 연락이 되고 있고요. 예, 연락이 그 이후에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요. 예, 네. 기자회견 끝나고 네. 그 근처까지 와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했다. 네. 그러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이 장로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차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차일석 장로님. 네, 그분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역할을 해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차 장로님은? 네, 우리 교회 가장 공로가 큰 또 가장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네. 국제적인 모든 선교 활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조영기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데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한쪽은 재정비리 관련이고요. 네. 한쪽은 불륜 비리 의혹 불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 장로님이나 이 장로님은 그 불륜 관계에 관해서 증언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네. 이건 장로님들의 어떤 비공식 모임인가요? 아니면 교회 공식 모임인가요? 비공식 모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공식 기구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사안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돈을 사취했다는 지적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 장로 기도 모임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용 또는 사취한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후배 장로들이 그것을 서류를 정량을 봤는데 네. 어떤 사람은 한 전부 합치면 5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네. 아니면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수천억 원. 수천억이란 말이 맞는 얘기죠. 네. 이게 혼자서
아무리 그 조영기 목사께서 영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네. 혼자 다 돈을 그렇게 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다 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저희들이 보냈던 그 자료 중에 네. 그 도표가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숫자가 많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아무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김성애 사모 같은 분, 네. 그분은 교회에 어떤 곳이 영향력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재대학교를 가지고 있달지, 예. 미국 베데스다 대학을 그분이 가지고 있달지, 예. 그분 개인권은 아니죠. 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영향력도 교회에서는 미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영기 자선재단이나 조금 전에 그 대학은 김성애 씨께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대학 총장을 직함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단은 이제 그 재단이 처음에 500억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어떻게 성도들이 더 헌금을 해가지고 570억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조영기 목사가 제2기 선교 사업으로 네. 교회에서 출연한 것이고 그건 교회 공금입니다. 네. 개인이 가지라는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목사가 또 나오면은 그 다음 목사가 또 그 대를 이어야죠. 예. 그 돈을 그냥 그 가족이 가지고 나가서 이사장하고 네. 거기에 책임 있는 일들 다 맡고 그렇게 돼서 지금 교회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과 그 사무국장이라고 사무국장은 조희준이는 큰아들이 맡아 있고요. 이사장은 김성애 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중에 참 귀를 의심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가 퇴직할 때 네.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갔다. 네. 그리고 지금도 월 7,500만 원씩 매월 받고 있다.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의혹입니까? 지금 7,500이라는 숫자는 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막대한 그 월급과 네. 비자금 이제 뭡니까? 퇴직금이? 판공비? 판공비요? 네, 그런 등등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상당한 큰 숫자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반 상식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봉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조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나는 한 푼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항상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또 200억이라는 그 퇴직금. 네. 그 자체는 저는 솔직히 그때 몰랐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 고위층에서. 예.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지급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장로가 알았다면. 네. 아마 장로 회장급에 있는 사람이 알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200억이 지급되고 지금도 7,500만 원이 정확한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후배 장로들이 예. 판공비가 2천만 원 매월 얼마 원 해주고 또 그 교회에서 가져간 돈이 있고 네. 또 아마 그 전에는 재단법인 이사장이기 때문에 네. 이영훈 목사가 맡기 전까지 네. 이사장으로서의 급료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신문사 국민일보요? 네, 신문사에서 또 매월 봉급을 가지고 갔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최소한도로 세 군데서 봉급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일보는 예. 우리 교인들이 참 살을 깎아서 만든 신문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생긴 신문인데 그 신문에 회장한다면서 교회 목사로서의 봉급받고 이사장으로서 봉급받고 신문사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또 돈을 봉급을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네. 어떻게 뭐 검찰의 수사라도 의뢰해야 이런 돈의 흐름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은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뭐 몇 군데서 얼굴을 받는 모양인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네, 뭐 이 세속에서도요, 이 현실에서도 예. 지출의 어떤 정확한 근거와 네. 명분이 있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일보가 왜 그 조영기 목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예,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국민일보는요. 네. 어디까지나 거의 교회 공익 그 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죠. 네. 그 신문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개입해서 그 가족 신문 같이 그 집 비리나 덮고 안 줬고 말이지. 그런 신문이지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장로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당회장이자 네. 담임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 네. 배후에 조영기 목사가 버티고 있다. 네. 여전히 뭐 고난을 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인사나 재정은 이영훈 목사께서는 아주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평소에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 중요한 인사에서 조영기 목사 영향력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특별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이게 당회장의 승인 없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영훈 목사의 역할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리적인 문제, 여자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장로회 회장과 네. 윤리위원장이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영향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재정 비리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개최에는 그거는 분명히 보고 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라고 봅니다. 알았거나 뭐 승인을 했거나 그랬겠군요. 네. 네. 지금 어제 전혀 새롭게 나온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 관계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 그냥 헛소문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네. 어제 그 제시된 그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여에게 돈을 주고 네. 또 영수를 했고 또 절차가 있었고 네. 뭐 각서도 있고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봤는데 조영기 목사의 이름은 안 적혀 있더군요. 물론 없죠. 네. 그 돈을 가지고 거래한 사람은 장로이기 때문에 네. 그 장로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로께서 한 분은 돌아가신 박모 박혜숙 장로시고요. 장로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이모 장로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장로님. 네. 어제 집 밖으로 못 나오셨던 분이요. 네. 네. 그러면 그분 직접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를 대리해서 돈을 건네주고 네. 각서와 영수증 등에 사인을 하신 분이 그 이 장로 씨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장로께서 그동안은 증언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네, 교회 자기도 그 장로 회장을 했고 네. 가장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정을 알고 있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것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교회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조영기 목사는 은퇴한 목사님인데 예. 어떻게 해서 은퇴하신 분이 교회에 남아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권력을 휘두르는가. 네. 이것은 교회는 사유화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 그런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이분에게 아무리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언을 하고 참 무릎 꿇고 와서 얘기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그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네.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뭐 장로가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교회는 바르게 돼야 된다. 본인 그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신앙 고백, 그만 타당해서 자기가 이걸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장로께서 그 당시에 왜 조영기 목사의 이 치부를 가리는 일에 나서셨던 거죠? 그것은 본인이 처음에 나선 것이 아니라, 네. 차일석 장로님과 제가, 네.
그때 가장 목사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이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 해결점을 찾지 못할 거 아니겠느냐. 네. 이 장로가 목사님 만나 뵙고 네.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니 빨리 해결해 둬라. 그리고 이런 추문은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하장로님하고 차일석 장로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종근 장로께 부탁을 했던 거군요. 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차일석 장로도 증언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저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건넸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이런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넘겨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때 자기도 언급결에 네. 그것을 다 넘겨받았는데 이종근 장로가요? 네. 그분이 큰 회사를 하신 회장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갖다 자기 집으로 가주지 않고 예. 아마 기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돌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무엇도 보관하지도 몰랐대요, 본인은. 예.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지금 자기가 고백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서, 영수증 등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무슨 시계도 준 선물 시계도 있고 팔찌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네. 호텔 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이것을 저도 그 여자를 만나 보았는데 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당신 너무 계획적이 아니냐? 네. 당신 그 책을 보면 정말 절절히 사랑했던데 네. 그 남자 그리고 더구나 성직자를 네. 파기하려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느냐고 내가 직접 물어본 사람이에요. 나도. 뭐라고 답하던가요? 뭐라고 하니 너무 애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억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싶었다. 근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답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조영기 목사께서는 아예 그 정모 요인을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셨습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공개된 것들 중에 보면은 조 목사와 정모 여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목사 그리고 또 그 일가를 향해서 어제 요구사항을 발표하셨죠? 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재정 비리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네. 자기 여성 문제 입장도 밝혀야 되고. 네. 목사로서 처신이 옳지 않았다면. 네. 반드시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네. 회개하고. 네. 물러가라 그런 내용이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화해되고. 바른 길을 찾지 않겠느냐. 네. 이건 교회 당국에다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비리는 반드시 교회가 간섭할 일이고 네. 여성 문제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그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 일이라고 이건 치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재정은 저희들이 어제 요구가 그거예요. 사회적인 법정은 10년이라고 하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교회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거나 하나님 걸 탐닉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공소시효가 있겠습니까? 네.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발견된 그것을 시정하고 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셨고 직에서는 당연히 물러가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상조사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 예. 그다음에 부당 이득들은 다 환수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예. 게 맞죠? 예. 그러면서 하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제 회견장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런 요구사항들 다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회개하고 요구하면 네. 우리 스스로도 용서를 해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탕진해버린 돈이 있다면 네. 그 돈이 현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내놓으면 살인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쉽지 않겠다. 네. 그러나 그건 고백을 제대로 해라. 네.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 부분적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영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반박을 하곤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그걸 설교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동안에는 쭉 설교를 해왔죠. 퇴직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하던가요? 주일날 사부 예배를.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설교를 하시는지를 보면 네. 어떤 입장인지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겠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보는 금요일날 나옵니다. 네. 그럼 주일날 예배 주보는 이미 인쇄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대로 한다고 나오겠죠. 만약에 설교에 나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사회를 향해서 계속 호소를 해야 되겠고, 네. 혹은 고발을 있으면 고발을 해서라도 네.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기 목사의 불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리 의혹과 불륜 추문에 휩싸인 조영기 목사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2년 전 비리 의혹의 극히 일부분이 제기됐을 때 설교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했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 안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 돈을 빼먹는 짓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이고요. 한 푼이라도 생기면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이 밝힌 증거에 따르면 이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0억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매월 7,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직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갈통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발언을 공갈통에 넣고 음절 순서를 바꿔보니 이런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한 푼이라도 생기면은 다 빼먹으려 하는 미친놈이고 아내와 제가 그런 일로 교회를 다닌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음습한 사교회 다니면서 돈이랑 여러분 헌금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설명을 붙일 것이 없는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한 푼이라도 생기면은 다 빼먹으려 하는 미친놈이고 아내와 제가 그런 일로 교회를 다닌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음습한 사교회 다니면서 돈이랑 여러분 헌금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아우멘. 조 목사의 원래 발언과 에너그램 공갈통이 만들어낸 문장을 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 안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한 푼이라도 생기면은 다 빼먹으려 하는 미친놈이고 아내와 제가 그런 일로 교회를 다닌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음습한 사교회 다니면서 돈이랑 여러분 헌금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각종 경제 현안을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오늘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책을 쓰시느라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책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네. 예, 완성이 됐나요? 네네. 한 며칠 전에 틀었고요. 네, 그러셨군요. 예, 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 요즘 또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셔서 네. 예,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 부양책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잘 알다시피 이제 4대강 사업이다, 뭐 각종 이제 공공 재정을 동원해서 이렇게 부양책을 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공공 재정을 동원해서 이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뭐 네. 비판 여론도 되게 강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재정 부양책을 쓰기는 힘든데 대신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깎아줘서 네.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은 뭐 전체적인 우리 이제 조세 재정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나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부양책 측면에서 집값 떠받치기 측면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취득세를 깎아주면 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보통은 취득세 감면을 해주면 거래 절벽이 왔다가 네.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조금씩.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을 뿐인데 이게 사실 취득세 감면하고는 제가 볼 땐 거의 상관이 없고요. 요번에 뭐 취득세 인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취득세 인하해주면 사려고 대기했던 수요 네. 정도가 조금 움직였을 뿐 뭐 크게 지금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세금 감면. 네. 가뜩이나 뭐 복지 공약 지키기에도 예산이 모자란다는데 이게 모순된 정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황당해서요. 블랙 코미디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효과라도 차라리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네.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건 뭐 쉽게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나서 이렇게 막달에 몰리는 현상, 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 이렇게 오는 것들을 평균 내보면 평소 거래량하고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네. 말인즉슨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줘봐야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없다는 건데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없는데도 멀쩡하게 이렇게 잘 긋고 있던 지방세 수의 핵심 기둥이 되는 취득세를 이게 상당 부분 이렇게 축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취득세가 지방 광역 지자체 세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 세원인데요. 이걸 지금 멀쩡하게 있던 취득세를 인하해 줌으로 해서 지금 정부 추산으로도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뭐 무상보육 예산 이렇게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수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노인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2조 4천억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고도 실컷 남는 정도의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이게. 효과도 없는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세수를 완전히 날려버린다. 더구나 지금 뭐 각 지자체가 세수가 뭐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도 지금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있던 세금을 날려버린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죠. 예.
그렇게 부족해진 부분을 또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지방 소비세율 인상이라고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게 사실 부가가치세에 있던 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에 이제 나눠주는 비율을 이렇게 높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는 물론 이제 지방 세수 측면에서 이제 취득세 비중이 이제 줄어든 걸 약간은 보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지금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지방 쪽에 이렇게 떼주는 몫이 많아진다. 중앙정부는 재정이 넉넉하냐 이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다 지금 세수 부족이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의 이제 감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세수 부족이 일어났는데 부가가치세 이 취득세를 깎아주고 나서 그 부족분을 또 보전해준다고 지방 소비세 형태로 지방에 얹어준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또 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보면 또 다른 부가가치세 대상 범위를 넓힌다든지 예를 들면 이 담배 소비세 또 이 술 마실 때는 주세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려막기네요. 돌려막기고 근데 그 돌려막는 걸 누구 부담으로 돌려막느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려막는다는 거죠. 예. 그 혜택은 집 가진 사람들 집값 떠받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돈을 쓰고 네. 그 부담은 무주택 서민들까지 포함된 대다수 일반 가게들의 이 세금으로 돌려막는다. 예. 이게 정말 정부로서 할 짓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한다. 이게 정부 발표인가요?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이 종부세를 재산세에 이제 통합하면서 이것도 이제 취득세를 깎아주고 나니까 이제 이 지방 세수가 부족해질까봐 지금 국세로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재산세로 통합해서 지자체 세수를 보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종부세는 국세로 걷고 있지만 그걸 국세로 걷어서 지방의 일정 비율로 다 교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지방이 직접 극대할 뿐이지 실제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실제로 지방에 돌아가는 혜택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걷지 않던 이 징세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징세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손해인 거죠. 지방이요? 그렇죠. 네. 이게 받는 돈은 똑같은데 네. 세수는 똑같은데 그걸 또 추가로 거두려면 아무래도 이 징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비하거나 또 그 인력을 또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징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비용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지. 네. 지자체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제 그러면 지자체에 재산세와 더불어서 이렇게 종부세를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종부세가 없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흔히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그랬고, 예. 그 수순으로 늘 이야기하던 게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이 지방세인 취득세에 통합해서 네. 넣고 재산세 재산세에 통합해서. 네네. 재산세죠. 재산세에 통합해서 재산세를 누진 구조로 만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이제 긋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자, 담배 서비스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을 실시했던 걸 지금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뭐 고소득자들 또 대규모 법인들 그러니까 대규모 재벌 기업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예.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거든요. 네. 법인세, 소득세. 그래서 이 법인세, 소득세를 그 깎아준 건 그대로 두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수가 지금 부족한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국공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공채 발행액이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늘어났던 것보다 한 30-40%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MB 때보다 30-40%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요. 늘어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게 MB 때도 사실은 국공채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비할 바 없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올해 1년도 지금 채 안 됐죠. 네. 1년도 채 안 됐는데 국채, 공채 합쳐서 한 80조 원 이상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 이제 궁극적으로 나라 빚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걸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내온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세수를 보전할 생각은 안 하고 각종 부동산 세금은 깎아주겠다.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축이날 수밖에 없죠. 또,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누적돼 왔습니다만 특히 2008년 이후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계속 이제 재벌 편중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오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지금 거의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세금은 들거치고 그렇다고 또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위해서 지금 세금은 또 나름대로 이 기득권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진 걸 이제 이 국채 또는 공기업체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지금 메우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조세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담배 소비세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세수 부족해지고 감세 정책으로 부자들 대기업들 중심으로 깎아주고 나서는 그걸 부족하다고 이 간접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담배 소비세 주유세 이런 것들 또는 주유세라고 하죠. 이렇게 기름 넣을 때 붙는 세금. 예. 그런 것들 이렇게 간접세 비중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접세 비중을 높인다는 건 결국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일반 서민이나 소비하는 만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부담하게 돼서 결국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구조로는 시간이 갈수록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네. 선제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을 덜 걷었던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문에서 우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거든요.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네. 이처럼 자산소득 이런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토건 사업 위주의 그런 이제 기조를 벗어나서 좀 더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 문화 이런 생활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세금을 써나가는 그런 이렇게 나라 살림살이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각종 경제 현안을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형태의 증권가 정보지 또는 전단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지문으로 1번 찌라시, 2번 종이 쓰레기, 3번 옐로우 페이퍼, 4번 조선일보 이렇게 4가지의 지문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답이 2개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답은 1번 찌라시였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